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계절. 본질만으로 충분한 삶의 완성. 마당이 있는 집에 살다 보면 계절의 변화는 눈이 아니라 손끝과 허리의 통증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직전의 마당은 1년 중 가장 분주하면서도 엄숙한 정리의 현장이 됩니다. 여름 내 기세등등하게 담장을 타고 오르던 넝쿨들을 걷어내고 화려한 색으로 유혹하던 꽃들의 마른 줄기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한바탕 정리를 끝내고 나면 마당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정갈해집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사라진 자리에 나무의 굵은 밑동과 흙의 단단한 살결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낙엽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더 많은 잎을 매달고 더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남들보다 풍성해 보여야 했고 내가 가진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하고 반짝이는지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학벌, 직함, 평수 넓은 아파트, 자녀의 성공이라는 외피들이 마치 나의 본질인 양 착각하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는 껍데기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며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껍데기들이 사실은 계절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야 할 잎사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 명함 속의 직함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품을 떠나 부모라는 역할이 축소되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때 우리는 일종의 탈피를 경험합니다.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고통은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내가 누군지 설명해주던 수식어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나 자신은 한없이 낯설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명함도 없고 돈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나는 누구란 말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알맹이로 향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과일이 익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로 속을 감싸고 있지만 태양빛을 충분히 받고 무르익으면 껍질은 얇아지고 속은 달콤한 과육으로 가득 찹니다. 껍질이 얇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자극에 유연해졌다는 뜻이며 알맹이가 꽉 찼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규정해왔던 수많은 껍데기 중에서 무엇이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알맹이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부스러기인지 가려내는 것이지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목록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가입했던 사교 모임들,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으며 쌓아두었던 캐캐 묵은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알맹이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껍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놀랍게도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알맹이만 남는 삶이란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졌던 아파트 평수는 가져갈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가족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두고 가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풀었던 다정함의 기억은 영혼에 각인됩니다. 내다 입었던 비싼 옷은 사라지지만 세상을 바라보던 나만의 고유한 철학과 사유의 깊이는 내 존재의 일부로 남습니다.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옷책임이 편해지고 더 이상 남을 이길 필요가 없으니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의 성공에 박수쳐줄 여유가 생기고 나의 실패를 담담하게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배포가 생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기에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얼마 전 평생을 학자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은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서재는 예전보다 훨씬 단출해져 있었습니다. 수천 권에 달하던 책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꼭 필요한 몇 권의 책과 낡은 일기장 몇 권만이 놓여 있더군요. 은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지식을 쌓아 내 몸집을 불리는 게 공부인 줄 알았네. 그런데 늙어보니 진짜 공부는 내 안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들을 덜어내는 거더군.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알맹이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 그분의 말씀처럼 알맹이가 남는 계절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껍데기 속에 숨겨두었던 나의 상처, 나의 결핍, 나의 못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 그동안 그 무거운 껍질을 쓰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냥 편하게 숨 쉬어도 괜찮아 라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잎이 진 자리에 겨울 눈이 맺히듯 화려함이 떠난 자리에는 단단한 진실이 맺힙니다. 당신이 가진 사회적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순도가 높은 진짜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모두가 알듯이 속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무성한 강아지 풀은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서 있지만 알맹이가 꽉 찬 벼는 자신의 무게를 견디며 땅을 향해 겸손하게 몸을 굽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이 계절, 당신의 알맹이는 어떤 맛을 품고 있나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단한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본질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나무의 속살은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 차가운 고독과 상실의 계절을 지나며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오직 본질의 무게만을 느끼며 이 계절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뒷모습에서 껍데기의 소음이 아닌 알맹이의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질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책상을 정리하고 옷장을 비우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던 해묵은 감정들을 떠나보내세요.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무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알맹이입니다. 껍데기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알맹이만 남은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투명한 존재입니다.